with me. Love is not fiction, but this time the story's about a king and a queen will pretend to be with paper crowns.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바로 K9을 가지고 왔습니다. K9 시즌기아 기존에 되게 많았지만 대부분이 풀옵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특별한 차를 가지고 왔죠. 어떤 차인지 아나요? 보나마나 깡통. 바로 깡통입니다. 사실 깡통이라고 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눈여겨보는 트림이 바로 이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많은 모델 트림들이 있지만 이 K9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팔방미인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죠. 솔직히 가격대로 따진다면 경쟁 모델이 바로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와 가격적인 경쟁을 하지만 브랜드만 떠나서 차 놓고만 보면 사실 그보다는 더 윗단계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K9이죠. K9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의 G90과 살짝 많이 좀 경쟁을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경쟁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살짝 트림이 G90 같은 경우에 좀 더 위에 있고 그 밑에 등급의 K9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90 같은 경우에는 살짝 쇼퍼 드리븐, 한마디로 뒷좌석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 약간 운전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도 사실 G90보다는 훨씬 더 좀 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K9의 디자인은 어떤 것 같나요? 전 세대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 전에. 전 진짜 완전 거의 뭐 그냥. 낭둥어예요. 네. 오피디 어떤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가 사람들 좋아하는 디자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봤어요. 진짜 기아 자동차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진짜 혁신적이고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 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K9도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트림이고 좀 어떻게 보면 올드해질 수 있는 그런 트림인데 솔직히 나올 때 진짜 너무 이쁘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죠.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집은 얼마인 줄 아세요? 가격이? 대형이니까 그래도 한 7천, 8천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K9의 가격은 6,600만 원입니다. 3.8 가솔린 모델이고 가장 밑에 트림에서 조금 한 단계 정도 위에 있고 옵션은 몇 가지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냥 한마디로 깡통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K9은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전반적인 디자인이 기존에 있었던 이전에 나왔던 K9과는 완전히 180도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이전에 나온 K9은 굉장히 올드하고 망둥하고 좀 못생겼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K9은 정말 너무 예쁘죠. 사실 이 K9 디자이너가 좀 고급 브랜드에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우리 OPD 알아요? 어디죠? 바로 벤틀리. 네? 벤틀리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전체적인 크롬, 얘를 둘러보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에서는 고급차에는 크롬을 좀 많이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K9을 둘러보면 전체적인 느낌이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면부의 그릴, 하단의 프론트립 역시도 크롬으로 쌓여져 있고 A필러부터 C필러 이어주는 이 부분도 크롬, 하단 사이드 역시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 테일램프 역시도 크롬으로 쌓여져 있죠. 전반적인 느낌이 굉장히 샤프하고 멋져진 느낌이 듭니다. 요거 여러분 뭔지 알아요? AWD. 다륜이잖아요. 궁금했나봐? K9은 전 트림이 풀 4륜 구동으로 작동하고 있죠. 얘가 거의 5m가 넘어요. 엄청 긴 하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 길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지 않아요? 그냥 K7보다는 좀 더 긴다는 느낌인데 이게 디자인적인 착각 효과일 수도 있지만 G90 같은 거 보면 진짜 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얘는 의외로 좀 길어 보인다는 느낌은 사실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 OPD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테일램프를 보면 벤틀리가 이거 많이 하지 않아요? 벤틀리 보면 테두리에 크롬이 다 둘러져 있죠. 크롬이 둘러져 있는데 K9도 여기에 크롬을 둘러서 벤틀리 느낌이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게다가 좌우 앞에도 약간 듀얼로 해가지고 눈매가 두 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턴 시그널처럼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그 깜빡이가 되게 매력적인데 테일램프 역시도 여기가 두 개로 나눠 있어서 이게 밤에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벤틀리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K9 역시도 벤틀리랑 마찬가지로 이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많이 넘쳐 이쁘다는 느낌을 딱 받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깡통 K9을 사야 되는지, 굳이 옵션이 필요 없는지를 사실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얘도 지금 전자식 그 트렁크가 빠져 있어요.
하지만 굳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필요 물론 없죠.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굳이 돈을 넣고 살 필요가 없죠.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정도면 웬만한 짐을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골프백도 여유롭게 들어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 100만 원 줘가면서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눈썰미 좋은 분들은 아마 찾아내시겠지만 고급 세단 혹은 플래그십 세단에는 보통 이 렌터링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어떤 거냐면 S600, S500 같은 렌터링이 들어가는데 K9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뭐 플래티넘이 좀 있긴 하지만 이거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K9을 보면은 가장 마지막 트림이나 가장 비싼 트림이나 큰 차이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좀 기아에서 노리는 듯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 K9이 엄청 물론 기아 자동차에서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 라인 뭐 이런 쪽에는 있지 않거든요. 가성비 좋으면서도 좀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 위치에 있는 차다 보니까 굳이 옵션을 많이 넣고 풀옵션보다는 이런 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트림에 많이 지금 힘을 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론 옵션을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옵션 많이 들어간 K9과 옵션이 적게 들어가도 똑같은 K9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여기에 이렇게 레터링이라든지 들어가서 이 차가 싼 K9인지 옵션이 많이 들어간 K9인지 약간 좀 차이를 안 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차에는 어라운드 뷰 옵션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부터 어라운드 뷰 옵션을 따졌죠? 얘가 차가 크고 길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어라운드 뷰 옵션은 필요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영해지고 심플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핸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좀 이쁜 것 같아요. 이 로고 디자인도 좀 많이 이쁘고 요즘에 기아 자동차 로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 로고 디자인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아마 다음 나오는 이 기아 자동차 신형 모델부터는 기아 엠블럼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왜 이런 플래그십 세단에 우드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클래식하고 좀 중후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우드 트림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K9이 아무리 좀 젊어졌다고 해도 이 포커스 자체가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게 옵션이 거의 진짜 아까 얘기했는데 5600 정도예요. 5400에 썬루프 옵션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갔는데 사실 큰 건 없고 이 썬루프도 수동이네요. 이건 좀 많이 아쉬운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썬루프가 꼭 자동이어야 됐습니까? 그냥 수동으로 힘있게 얼면 되죠. 흔한 이 손이 있는데 굳이 멀어 이럴 필요 없습니다. K9은 여러분들 가성비로 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행복. 굳이 E 클래스와 5 시리즈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K9 옵션 집어넣으면 깜빡이 키면 카메라 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풀 디지털 계기판도 옵션이 빠져있고 그냥 아날로그 저기 그 RPM이나 여기에 들어있고 깜빡이 키면은 선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밖에서는. 근데 원래 여기에 그 화면이 나와요 카메라로. 근데 그거 역시도 빠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빠져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K7 하이브리드 시승기 때도 한번 이야기했고 아마 G90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 화면에 그 카메라 나오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시선 분산? 맞아요. 시선 분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시선 분산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물론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오는 건 좀 별로라고 해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 사실 다 있어요.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실내 분위기는 굳이 옵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차를 딱 봤을 때 깡통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 차를 모르면 진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안 드는 이유가 이게 버튼이 안 비어 있어요 하나도. 딱 꽉 차 있잖아. 차의 대명사. 뭐죠? 가운데 시기가 있잖아요. 아하, 진짜 그냥 이 느낌만 봐도 이 차가 깡통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물론 소프트 클로징 옵션도 빠져 있습니다. 보통 플래그십 세단이면 소프트 클로징은 기본인데 K9은 그 옵션들도 빠져 있죠. 하지만 언제부터 소프트 클로징이 필요했나요? 그냥 냈다 닫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죠. 그냥 세게 닫으면 되는 건데. 그냥 좀만 힘있게 내부로만 하면 문 닫혀요. 굳이 소프트 클로징이 필요한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옵션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K9은 그렇게 많은 옵션을 넣어가면서 7천만원 넘게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요 정도 트림 한 밑등급에서 한두 개 옵션 집어넣고 타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커튼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옵션들도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돼요. 그죠? 썬팅을 하면 되니까요. 썬팅 하면 되는 거예요. 썬팅은 어디라고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광고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K9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너드리븐 성향의 차라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이 좌석이 그렇다고 좁거나 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기아가 조금 미세하긴 하지만 현대차보다 조금 더 차를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K7도 그랬잖아요. 그랜저보다도 실내 공간을 좀 여유롭게 만들고 이 K9 역시도 좀 되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 뒤에 뭐 있을만한 거 다 있어요. 뭐 넘기는 거, 뭐 뒤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앞에 소리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있을만한 건 다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이 상속이란 거 제가 이야기했었죠. 여기에 이 앞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아무리 오너 드리븐 차지만 쇼퍼 드리븐에 그래도 맞추게 요 앞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옆이 움직이죠? 네, 움직일 수 있는 요 기능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주행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K9이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정속성인데 정말 굉장히 조용해요. 사실 바깥에서와 이런 좀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사실 봤는데, 플래그십 세단들의 기본 사실 그거예요. 밖에와 실내가 완전히 좀 단절되어 있는 듯한, 나는 여기 좀 딴 데 있는 듯한 그런 정속성을 자랑하는 게 대부분 플래그십 세단의 대표적인 건데, 이 K9 역시도 굉장히 조용한 실내 정속성을 자랑하고 있죠. 일단 문도 이중 접합 유리고 굉장히 많은 방음제가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흔저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역시도 거의 들리지 않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비도 사실 얘가 공식 연비가 7에서 9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복합 연비가. 근데 이제 제가 계산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주행을 했을 때 연비를 한번 측정을 했는데, 도심에서는 그래도 한 6, 7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 연비 주행을 하면은 리터당 한 10km 정도는 나오지 않나, 약간 이 정도면 그래도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나름 훌륭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나름 그래도 연비가 괜찮지 않나 라는 사실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옵션이 많이 빠져 있을 거 사실 생각을 하지만 정말 들어있을 만한 옵션들은 다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편의 기능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속하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렇죠, 자율주행도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실상생활 운전했을 때는 거의 필요한 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좋지만 사실 실제 운전했을 때 그 어라운드 뷰가 필요한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공간이 좀 넓은 주차할 때는 전혀 필요 없고, 좀 짧은 그런 골목을 들어갈 때나 가끔 필요한데, 사실 그 정도 금액을 주고 필요할 만큼의 옵션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사실 그만이거든요. 뒤에 얘기했던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이 K9이 경쟁하는 5 시리즈나 E 클래스를 두고 보면은 사실 브랜드 가치는 BM이나 벤츠가 더 윗 등급이긴 합니다. 하지만 차만 놓고 보면은 전혀 꿀리는 차는 사실 아니에요. E 클래스, 5 시리즈 충분히 좋은 차지만 뒷좌석인 실내 여유 공간과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 유지비 면에서는 5 시리즈나 E 클래스보다는 K9도 좋지 않을까? 물론 K9이 좀 따라가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플래그십 세단이면 보통은 좀 이렇게 좀 물렁물렁한, 좀 여유롭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악셀을 밟았을 때나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런 느낌이 강한데, K9은 의외로 플래그십 세단인데도 악셀 반응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세팅이 좀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사실 받게 하거든요. 하지만 얘보다는 그래도 5 시리즈나 E 클래스가 좀 더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5 시리즈나 E 클래스가 더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포커스는 여유롭고 부드러움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K9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만약에 비교하면 이 K9 3.8 가솔린과 E 클래스 혹은 5 시리즈와 경쟁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K9을 살 것 같아요. 우리 문파크는 진짜 그냥 사심없이 만약에 뭐 살 것 같아요. 5 시리즈 E 클래스 혹은 K9과. 저는 E 클래스예요. 그게 좀 더 우리 문파크가 조금 더 좀 나보다 또 젊잖아. 브랜드 가치를 무시할 수 없어. 그 삼각뼈를 무시를 못해요.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도 좀 있고 가족이 있다 보니까 E 클래스나 BM 5 시리즈를 살 바에는 개인적으로 K9 을 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뒷좌석도 굉장히 여유롭고 가족들, 구성원들이 타기에는 편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물론 근데 브랜드 가치와 여러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E 클래스 5 시리즈도 훌륭한 차일 수도 있지. 자, 내려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9의 시승기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K9을 놓고만 보면 전혀 5천만원이라는 차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최소 7천 혹은 8천에 가까운 굉장히 비싼 모델이라고 사실 본단 말이에요. 물론 얘 옵션을 집어넣고 좀 위트림은 충분히 7, 8천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을 자랑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의 좀 더 여유롭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를 찾는다면 옵션을 많이 넣은 K9이 아닌 딱 5천만 원 중반, 진짜 솔직히 가장 밑에 트림에 사실 썬루프도 전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썬루프 달아봐야 연일 거의 없어요. 그냥 딱 5천만 원 중반에 맞춰서 옵션 조금만 집어넣고 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5천만 원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멋진 차가 바로 이 K9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즌기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바입니다. 우바. 편할 거라고 살 생각을 하는데 시선 같아 개쩌네요. 놀라 깜짝 놀랐어요. 뭐야. 자, 어쨌든 멋지네요. 자, 어쨌든